안녕하세요. 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 신경민입니다. 오늘도 건전지에서는 여러분의 건강 지식을 100% 가득 채워드리겠습니다. 알찬 정보들을 잔뜩 갖고 왔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릴 제도는 난임 지원 사업입니다. 난임이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함에도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뜻하는데요. 매년 난임 치료를 받는 사람은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 치료를 받는 것인데요. 난임 부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난임 부부를 위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난임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어야 합니다. 또한 법적 부부뿐만 아니라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부부에게도 해당되고 있는데요. 의사로부터 받는 난임 진단서도 필요합니다. 또한 난임 치료에는 체외 수정, 인공 수정, 세포질 내 정자 주입술, 보조 부화술이 있는데요. 4가지 시술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오겠습니다. 인공수정이란 배란기에 맞춰 정액을 질, 자궁경관, 난관 또는 자궁 내 주입하여 임신을 유도하는 방법이며, 체외수정은 배란이 되기 전 체외로 여성의 난자를 채취하여 시험관 내에서 남성의 정자와 수정을 시킨 후 수정된 배아를 자궁 경부를 통해 자궁으로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포질 내 정자 주입술은 미세 유리관을 통하여 난자의 세포질 내로 정자를 직접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 부화술은 착상에 도움이 되도록 수정란의 부화를 인위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4가지 종류의 난임 치료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지난해까지는 시술과 관계없이 지원액이 1회당 최대 5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종류별 단가가 재조정되고 평균 치료비가 조정되어 지원액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2020년 난임 지원은 고가의 시술비가 필요했던 신선 배아 체외 수정 1회 최대 지원액을 11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110만 원은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1에서 4회까지 적용되는 지원금으로 5에서 7회는 최대 90만 원이 지원되며 만 45세 이상은 회차에 상관없이 1회당 최대 9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렇게 2020년 개정된 난임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제도를 통해 얻는 도움으로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가족분들이 새해 희망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환절기라 아침과 저녁 기온차가 심하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면역력이 약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폐렴과 감기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가습기 사용입니다. 그럼 오늘 샵 검색어에서는 환절기 올바른 가습기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습기는 공기 중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여 감염성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가습기에서 나오는 수분은 기관지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 주는데요. 이때 실내 적정 습도 40에서 60%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가습기를 통해 습도를 높이면서 호흡기를 보호하는 점막 점액을 원활하게 분비하여 감염성 질환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건조해지는 저녁 시간대에 가습기를 사용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가습기에 고여있는 물은 시간이 지나면 세균, 곰팡이균이 서식하게 되어 오염된 물을 분무하게 되면 세균이나 곰팡이균이 몸속에 흡입됩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폐렴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세척과 소독에 신경 써서 사용해야 하는데요.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이용해 가습기를 자주 청소해주고 3시간에 한 번은 물을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 외에도 물을 자주 마시거나 실내 습도를 높이기 위해 젖은 수건을 걸어두면 건조함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샵 검색어에서 알려드린 올바른 가습기 사용법으로 환절기 면역력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밤마다 배가 고프고 아무리 먹어도 만족스럽지가 않나요?
습관적으로 먹고 있다면 야식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야식 증후군이란 1955년 엘버트 스턴커드 박사가 발표한 질환으로 저녁 7시 이후의 식사량이 하루 총 식사량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불면증과 같은 수면 장애가 있는데요. 혹시 나도 야식 증후군일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샵 검색어를 통해 야식 증후군인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식 증후군 체크리스트입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불규칙하다. 새벽 1시 전에 쉽게 잠에 들지 못한다. 잠들기 바로 전까지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 수면 도중에 자주 깨는 편이며 음식 섭취를 위해 잠에서 깰 때가 있다. 밥보다 인스턴트 식품과 같은 군것질로 식사를 대체한다. 밤늦게 과식을 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등 후회하는 일이 많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감이 느껴지면 폭식을 한다. 최근 체중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거나 복부 비만이 있다. 흡연을 많이 하고 일평균 소주 3잔 이상을 마신다. 아침에 거르거나 점심에 식욕이 별로 없다. 야식 증후군 테스트 몇 개에 해당되셨나요? 혹시 5개 이상이셨다면 야식 증후군 위험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야식을 줄일 수 있냐고요? 첫 번째 방법은 야식거리를 멀리 치워두는 것입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으로 야식과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식 먹을 타이밍을 만들지 않는 것도 방법인데요. 습관적으로 야식을 먹는 시간대가 있다면 그 시간에 맞춰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식적으로 야식 먹을 환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또한 몸에 좋은 음식으로 미리 배를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밤에 배가 고프시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밤에 먹어도 좋을 야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키위인데요. 불면증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취침 전에 키위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대만 의과대학에서 4주 동안 잠들기 1시간 전에 키위를 먹는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참가자의 35%가 수면 시간이 빨라졌다고 합니다. 키위에는 항산화 물질, 카로티노이드, 비타민C, 비타민 E가 들어있고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 수치를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세로토닌은 렘 수면과 관련이 있는데요. 세로토닌 수치가 낮을수록 불면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키위를 섭취함으로써 수치를 높이고 불면증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리인데요. 체리는 다이어트나 운동으로 인한 땀 배출, 손상된 근육으로부터 몸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리 주스를 매일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면 시간이 늘어났는데요. 체리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성분이 함유돼 있어 자연스럽게 잠을 유도합니다. 세 번째는 아몬드인데요. 저녁에 견과류 1줌 정도 먹어주는 것은 좋은 간식이 돼줍니다. 또한 아몬드는 마그네슘과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마그네슘과 칼슘을 함께 섭취하면 근육이 이완되며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또한 칼슘은 트립토판을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바꾸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닭고기입니다. 야식의 대표 메뉴인 치킨이 건강한 야식이라니 놀라셨죠? 요리 방법만 살짝 바꿔주기만 해도 닭고기로 야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껍질을 벗긴 닭고기를 굽거나 삶으면 되는데요. 닭고기에는 수면을 유도하는 트립토판이 풍부합니다. 단 맛있다고 과식하면 소화기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아침에 먹어도 좋지만 저녁에 먹어도 좋은 음식입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이 많고 당이 별로 없는 것도 장점인데요. 마그네슘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서 수면 유도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수면의 질을 높여 아침에 좀 더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야식 증후군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대체 음식들을 알려드리는 건강 꿀팁을 전해드렸으니 오늘 밤만큼은 건강한 음식들로 조금씩 식습관을 바꿔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되는 이것, 바로 달고나 커피인데요. 달고나 커피는 커피, 설탕, 물을 각각 2스푼씩 넣고 약 400번을 저어야 만들어지는 과정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달고나 커피의 인기는 평소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려주는데요. 이렇게 무심코 매일 마시게 되는 커피, 과연 몸에도 좋을까요?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면 치아 변색이 일어나는데요. 커피의 탄닌 성분은 치아 표면의 미세한 구멍으로 들어가 치아 안쪽 층에 착색되어 치아가 변색이 됩니다. 따라서 변색을 막기 위해서는 되도록 30분 이내에 섭취하며 마신 직후 물로 입을 헹군 후 15분쯤 후에 양치질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믹스커피나 시럽이 첨가된 커피를 마셨다면 변색뿐만 아니라 충치에 주의해야 합니다. 커피에 첨가되는 설탕, 시럽, 프림 등이 입속 산성 성분을 증가시켜 충치의 원인인 산도를 높이고 세균을 생성하기 때문이죠. 또 아침마다 졸릴 때는 자연스럽게 모닝커피를 마시게 되는데요. 모닝커피는 과도한 각성작용을 유발합니다. 기상 직후 한두 시간 이내에는 신체 활력을 높여주는 천연 각성제 역할을 하는 코르티솔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데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도 코르티솔과 비슷한 작용을 해 과도한 각성작용이 나타나면서 두통, 가슴 두근거림, 속쓰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르티솔은 기상 직후 한두 시간 이내 점심 무렵인 12시에서 1시, 저녁 5시 30분에서 6시 30분에도 분비량이 비교적 많아집니다. 따라서 하루 중 커피를 마시기 가장 적절한 시간대는 기상 직후 한두 시간 이후와 오후 1시 30분에서 5시 사이입니다. 또한 커피는 소화기관을 자극해서 위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커피를 마시게 되면 배변을 보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커피에 함유된 클로로겐산이 위산 생성량과 농도를 높여 소화 과정이 빨라지면서 배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커피 내 여러 자극 물질은 위 점막을 공격해 위염,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커피는 증상을 더욱 심화시키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커피에 대한 주의사항을 통해 커피를 마시는 시간대에 신경 쓰고 모닝커피는 피하면서 건강한 커피 타임 보내시길 바랍니다. 매니큐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페디큐어도 받게 되는데요. 페디큐어가 발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영상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 질환을 부를 수 있는 페디큐어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페디큐어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발톱을 손질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톱을 보호하는 큐티클층이 제거되는데요. 이때 세균 감염 및 이물질이 침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페디큐어가 키울 수 있는 발 건강의 문제로는 급성염증인 봉화지겸과 발톱이 갈라지고 조각나는 조갑박릭증, 그리고 곰팡이 무좀균 감염이 있습니다. 페디큐어가 필요할 땐 발 위생을 더욱 잘 챙겨야 하는데요. 부작용을 줄이는 발관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도구를 사용하고 전후 발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베이스 코트를 바르고 리무버는 아세톤이 함유되지 않은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발 건강을 생각한다면 페디큐어 제거 후 발톱에 휴식 기간을 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샵 검색어는 백내장입니다. 백내장은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질병 중 하나인데요. 예방책이 없어서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백내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영상을 통해 함께 보실게요. 퇴행성 눈 질환인 백내장의 조기 발견을 돕는 주요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며 발생하는 백내장은 카메라 렌즈에 해당하는 눈의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발생합니다. 백내장의 발병 요인으로는 노화, 유전, 과도한 자외선 노출, 당뇨병 등 만성질환, 여러 가지 눈질환과 외상, 그리고 음주흡연 등 잘못된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특별한 통증은 없지만 시야가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고 한 개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시력이 떨어지고 밝은 빛을 보면 눈이 부시면서 빛이 퍼져 보입니다. 초기에는 수정체 굴절력이 증가해서 돋보기 없이도 가까운 글씨체가 보입니다. 백내장의 근본적인 치료로는 혼탁해진 수정체를 빼내고 깨끗한 인공 수정체를 삽입해야 하는데요. 백내장 수술 후 회복할 때까지 눈을 비비거나 비눗물로 씻고 무거운 물건을 드는 행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오늘 건전지에서는 생활 속 꿀팁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방송을 보시면서 하나하나씩 실천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건전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러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